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AI 팩토리 랩의 하트원입니다. 오늘 저는 UI Unit, Unit in Unit for Infrared Small Object Detection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20년 12월에 IEEE Transaction on Image Processing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적외선 영상에서 매우 작은 객체를 정밀하게 검출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합니다. 본 논문의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순입니다. Introduction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외선 영상은 조명, 기상 변화에 강하기 때문에 국방 감시, 재난 구조, 극지 탐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됩니다. 특히 원거리 표적 탐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거리에서 촬영된 적외선 객체는 크기가 평균 수십 픽셀 이하로 매우 작습니다. 그림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일반 차량 탐지처럼 큰 대상은 형상이 뚜렷하지만 작은 드론이나 조난자는 밝은 점 또는 어두운 점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적외선 이미지는 온도 차이에만으로 대비가 형성되다 보니 배경 잡음이 심하고 객체와 배경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점 구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감시 객체 체계에서 요구하는 임무는 저 멀리 하늘을 나는 조그만한 드론 한 대를 잡아내라 수준입니다. 이처럼 작고 대비 낮은 적외선 객체를 탐지하는 것은 기존 가시광선 기반 알고리즘보다 훨씬 까다로운 과제라는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탐지를 어렵게 만들까요? 첫째, 낮은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구름, 지면 같은 복잡한 배경에 열 잡음이 섞이면서 객체 신호가 묻혀버립니다. 둘째, 낮은 대비입니다. 객체와 배경의 온도 차이가 미세해 카메라에선 거의 같은 밝기로 찍힙니다. 셋째, 정보 부족입니다. 픽셀 수가 적어 형태, 질감 같은 판별 특징이 사실상 없습니다. 고전적인 CNN이 주로 학습하는 패턴 정보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배경과 객체 움직임에 강인해야 하는데 데이터셋이 한정돼 있어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작고 흐릿하고 변덕스럽다는 세 단어가 적외선 작은 객체 탐지의 본질적 난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전통 방법과 딥러닝 방법이 제안됐지만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 방법은 필터링, 대비 측정 같은 물리 모델을 가정합니다. 특정 배경 가정이 깨지는 실제 환경에서는 성능이 급락하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에 민감합니다. 반면 딥러닝 방법은 대부분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한 분류용 백본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네트워크가 깊어지면서 반복되는 다운샘플링 과정에서 작은 객체가 단일 픽셀로 축소돼 위치, 형상 정보가 사라집니다. 결국 깊이 대 해상도,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상도 손실 없이도 깊은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UI 유닛의 출발점입니다. UI 유닛의 핵심 아이디어는 탐지 문제를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바라보고 사전 학습 백본 없이도 스크래치로 학습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기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해상도를 보존하면서 깊은 특징을 학습하는 유닛 인 유닛 구조, 즉 UI 유닛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모듈 설계입니다. 전역 문맥 학습을 위한 RMDS와 채널 공간 대비를 높이는 ICA를 개발해 작은 객체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 성능 입증입니다. 셔츠, 신세틱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했고, 새로운 비디오 합성 데이터에서도 강인한 일반화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UI-UNet은 해상도 깊이 딜레마를 실제로 해소하며 적은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뛰어난 탐지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이제 관련 연구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축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둘째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세분화 분야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방법은 레스넷, VGG 같은 분류형 백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백본은 특징 추출 과정에서 4번에서 5번의 다운 샘플링을 거칩니다. 문제는 소형 적외선 객체는 10픽셀, 많아야 30픽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한두 번만 다운 샘플 돼도 객체가 단일 픽셀로 축소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치 정보가 사라지고 디코더가 아무리 업샘플링을 해도 형태를 보관할 재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과감히 백본을 없애고 대신 스테이지마다 해상도를 유지하는 유넷-인-유넷 구조, 즉 RSU 블럭을 넣어 작은 객체의 좌표, 경계를 끝까지 보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어텐션 계열입니다. SE나 CBAM, 최근의 트랜스포머 어텐션 등 여러 기법이 특징 중요도를 뽑아주지만 깊은 층으로 내려가면 이미 작은 객체 정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텐션을 얹어도 강조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텐션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UI-UNet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A 모듈을 도입했습니다. 인코더 쪽 저수준 디테일과 디코더 쪽 고수준 의미를 동시에 입력받아 채널, 공간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있게 볼지, 어디를 주목할지를 한 번 더 걸러줍니다. 덕분에 작은 객체의 대비가 살아나고 배경 잡음은 억제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분류 백본 기반 유넷 계열이 겪던 해상도 손실 문제와 깊은 층 어텐션이 겪던 효율 저하 문제를 UI-UNet은 백본 없는 RSU 저고수준 교차 어텐션으로 동시에 해결한 것이 핵심입니다. 메소드입니다. UI-UNet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UI-UNet의 그림이고 상단에 RSDS라고 쓰여 있지만 본문에서는 RMDS로 표기합니다. 두 약어는 동일한 모듈, 즉 레졸루션 메인터너스 딥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왼쪽에서 320x320 입력을 넣으면 인코더 6단을 거치며 해상도가 320, 160, 80, 40, 20, 10 픽셀로 줄어듭니다. 각 스테이지에는 초록, 주황 막대기가 보이는데 이것이 RSU 블록, 말 그대로 유넷을 또 한 번 중첩한 미니 네트워크입니다. 다운 샘플링 끝에 병목 10픽셀 지점을 지나면 파란색 디코더 5단이 해상도를 다시 20, 40, 80, 60, 160, 320 픽셀로 복구합니다. 회색 화살표는 원래 유넷 스킵 자리인데 모두 보라색 ICA 모듈이 대체했습니다. 이 모듈은 저수준, 고수준 특징을 채널과 공간 2번 필터링을 해 디코더로 전송해 줍니다. 디코더 아래 검은 마스크 1부터 5는 딥 슈퍼비전용 중간 출력입니다. 우측 시그마 기호에서 5장을 합산해 최종 마스크 5를 만들어
소형 적외선 객체를 또렷하게 보관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RSU로 해상도와 깊이를 동시에 ICA로 똑똑한 스킵, 딥 슈퍼비전으로 안정적 학습, 이렇게 UIU 넷 아키텍처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RMDS 모듈과 ICA 모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RMDS는 해상도 손실 없이 깊이를 확보하는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테이지마다 RSU 블록이 배치되어 있는데 RSU는 내부에 다운, 업, 샘플 경로를 가진 미니 유닛입니다. RSU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A는 얕은 층용 RSU이고 마지막 한 개의 확성곡만 다이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교체합니다. 주로 해상도가 큰 320에서 40 픽셀 구간 스테이지 1에서 4에 사용해 연산량을 줄입니다. 모드 B는 깊은 층용 RSU입니다. 모든 합성공을 다양한 다이레이션 레이트로 바꿉니다. 해상도가 20픽셀 이하 스테이지 5에서 6인 병목 구간에서 전역 수용 영역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상도를 유지한 채 깊이를 늘려도 메모리 부담이 크지 않고 각 스테이지가 깊을수록 글로벌 문맥이 풍부해집니다. 또 RMDS는 딥 슈퍼비전을 사용합니다. 디코더 5개의 레벨마다 예측 마스크를 만들고 합산해 학습함으로 경계가 훨씬 정교해집니다. 결과적으로 RMDS 덕분에 해상도 깊이 딜레마를 깨고 소형 IR 객체의 위치 형상을 잃지 않은 채 네트워크 전반에서 풍부한 특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듈은 ICA, 즉 Interactive Cross Attention입니다. 이 모듈은 기존 유닛의 단순 스킵 연결을 대체해 인코더가 보내는 저수준 디테일과 디코더가 가진 고수준 의미를 지능적으로 조합합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저수준 특징 FL과 고수준 특징 FH를 먼저 고수준 쪽을 전역 평균과 최대 풀링으로 요약해 어떤 채널이 실제로 중요한지에 대한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얻은 채널 가중치를 저수준 특징에 곱해 불필요한 채널을 제거하고 의미 있는 채널만 남긴 결과가 FCA입니다. 이어서 채널이 한 번 걸러진 이 결과를 원바이원 합성곱으로 압축한 뒤 다시 평균과 최대 풀링을 결합해 공간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이 가중치를 고수준 특징에 곱하면 이미지 안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가 강조된 FICA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정제된 특징을 합쳐 디코더로 전달하면 채널과 공간 양쪽에서 배경 잡음이 효과적으로 억제돼 작은 적외선 객체의 대비와 경계가 크게 향상됩니다. 한마디로 ICA는 저수준 세밀함을 고수준 문맥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어텐션 브릿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UIU 넷의 전체 구조와 해상도, 깊이 균형을 맞는 RMDS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ICA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성능 실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세 가지입니다. 셔츠는 실환경 단일 프레임 적외선 이미지 427장에서 이 중 407장을 학습하고 20장을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신세틱은 실제 객체를 합성해 만든 대규모 데이터이고 해상도와 배경 잡음이 다양해 모델의 경고성을 평가하는 데 좋습니다. ATR 그라운드 에어는 드론 항공기 비디오 시퀀스 데이터로 학습 없이 바로 적용해 일반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IOU는 예측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의 교집합을 전체 합집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픽셀 단위 정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NIOU는 영상마다 IOU를 구해 평균을 내므로 객체가 아주 작은 영상도 동일 가중치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ROC 커브는 인계값을 0에서 1로 움직이며 FPR, TPR 곡선을 그려 모델의 전반적 분류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적이 클수록 좋습니다. 데이터 구성과 지표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뒤 슬라이드 결과 해석에 한층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테이블 1은 백본 네트워크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기존 레스넷 기반 유넷에서 RSU 기반 UIU 넷으로 교체하자 셔츠 IU가 0.62 정도에서 0.78 그리고 NIOU가 0.64에서 0.7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합성 데이터도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테이블 2는 모듈별 기여를 본 실험입니다. RSU만 사용했을 때보다 ICA까지 넣었을 때 NIOU가 0.71 정도에서 0.75로 추가 향상됩니다. 요약하면 RSU로 해상도 깊이 문제를 ICA로 채널 공간 선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두 모듈이 서로 보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표는 셔츠 데이터셋의 IOU, NIOU를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모델 기반 기법들은 IOU가 0.2에서 0.51 정도입니다. 딥러닝 기반이라 해도 0.41 정도에서 0.61 정도의 수준입니다. 반면 UIU 넷은 IOU가 0.78, NIOU가 0.75로 모든 기법을 큰 폭으로 앞질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UIU 넷이 사전 학습 백본 없이 스크래치로 학습했음에도 소타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RM, DS와 ICA의 설계가 작은 적외선 객체 탐지에 구조적으로 잘 맞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셔츠 데이터셋의 정성적 평가입니다. 왼쪽 열이 원본과 라벨, 이후 열이 각 방법의 결과입니다. 상단 두 행은 단일 객체 예시입니다. 모델 기반 방법들은 노이즈, 배경 노이즈를 함께 검출하거나 객체 윤곽이 흐릿합니다. 반면 UIU 넷은 배경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객체만 선명하게 복원합니다. 하단 두 행은 여러 객체가 서로 붙어 있거나 배경이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개의 같은 경우는 객체가 서로 합쳐지거나 일부가 사라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UIU 넷은 개별 객체를 정확히 분리해 파란 원으로 표시된 위치가 모두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정성 결과는 앞 슬라이드 정량 지표와 맥락을 같이 하며 특히 ICA가 채널 공간 노이즈를 제거한 덕분에 배경에서 불필요한 픽셀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셔츠 데이터셋에 얻은 ROC 커브입니다. 가로축은 False Positive Rate, 세로축은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고 곡선이 왼쪽 위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모든 인계값에서 안정적으로 객체를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위쪽 빨간색 곡선이 UIUNet입니다. 이렇게 ROC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RMDS가 해상도를 잃지 않고 깊은 특징을 학습해 신호 대잡음비가 개선됐고, 둘째, ICA가 채널 공간 관점에서 불필요한 배경 신호를 걸러 거짓 양성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량지표, 정성 사례에 이어 ROC까지 모두 살펴보면 UIUNet이 작은 적외선 객체 탐지에서 가장 높은 재현율을 얻으면서도 가장 낮은 오탐률을 유지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셔츠 실험 결과를 마무리하고 다음 합성 데이터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합성 데이터에서의 IOU, NIOU를 보여줍니다. 첫 블록은 6200장으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모델 기반 방식은 IOU가 엄청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딥러닝 쪽도 엄청 높진 않습니다. UIUNet은 0.47 그리고 NIOU도 0.47 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합승량을 500장으로 줄인 극단적 실험입니다. 다른 방법들 대부분 급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UIUNet은 IOU 0.43, NIOU 0.43으로 유지하며 여전히 1위입니다. 결론적으로 UIUNet은 데이터가 많을 때는 물론 적을 때도 합성 환경에서 견고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성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원본과 라벨이고 이호열이 각 방법의 예측입니다. 왼쪽 두 행은 단일 객체이고 모델 기반 방법들은 배경, 텍스처나 잡음까지 검출해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오탐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는 객체가 희미하거나 분할이 안됩니다. UIUNet은 파란색 원의 위치만 정확히 남겨 객체가 또렷하죠. 아래 두 행은 여러 객체 혹은 복잡한 배경입니다. UIUNet은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실제 객체만 남기고 배경은 거의 제거했습니다. 즉, 합성 데이터에서도 노이즈 억제 객체 분리가 가장 뛰어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C 곡선입니다. 성능이 낮은 모델들은 스케일이 너무 작아 본 논문에서도 생략됐고 여기서는 ACM, TBCnet, UIUnet 세 곡선만 보입니다. UIUnet이 전 구간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해 TPR을 꾸준히 높게 유지합니다. 특히 FPR은 0.0005 이하 영역에서 ACM 대비 약 2배, TBCnet 대비 약 6배 이상의 검출률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난도 합성 배경에서도 거짓 양성은 억제하고 참 양성은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반화 실험입니다. 표는 UIUnet을 세 가지 학습 시나리오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셔츠 407장으로 학습하고 신세틱 100장으로 테스트한 결과 NIOU는 0.47 정도로 나왔고 신세틱 6200장으로 학습하고 신세틱 100장으로 테스트한 결과 IOU는
0.47 정도로 나왔고, 신세틱 500장으로 학습을 하고 신세틱 100장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 데이터 400장만을 학습한 모델이 합성 6200장 학습한 모델과 거의 대등합니다. 이는 소량의 실제 샘플만으로도 충분한 표현 능력을 획득했다는 뜻이고 데이터 수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다음 일반화 성능입니다. 처음 보는 비디오 데이터셋을 통해서 셔츠 학습 모델을 ATR 비디오 데이터에 바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결과로는 단순 배경에서는 우수한 탐지 성능을 보였으나 복잡한 지상 배경에서는 일부 한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결론으로는 추가 학습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일반화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는 ATR 그라운드 에어 데이터셋의 세 구간을 뽑아 50프레임 간격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각 윗칸의 위쪽은 회색 원본 영상, 아래쪽은 UI 유닛이 바로 출력한 검정 배경의 예측 마스크이고 세로로 원복 예측을 짝을 이룹니다. 맨 위 두 블록은 순수한 하늘 배경이고 첫 번째 행을 보면 파란 원으로 표시한 드론 2대가 나란히 이동하는데 예측 마스크에서도 동일한 위치를 정확히 따라가며 프레임이 흘러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즉, 하늘처럼 단순한 장면에서는 안정적인 연속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블록은 숲, 지면, 건물 텍스처가 섞인 복잡한 지상 환경입니다. 파란 원은 성공적으로 잡은 프레임, 빨간 원은 놓친 프레임을 나타내는데 열 잡음이 커지는 순간 간헐적 미검출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시퀀스를 이어보면 드론 궤적은 끊기지 않고 유지돼 칼만 필터 같은 간단한 후처리를 얹으면 실시간 추적에 충분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셔츠 단일 이미지로만 학습한 모델이 처음 보는 비디오에서도 상당한 재현성을 보여줬고 복잡한 배경에서의 작은 한계는 현장 파인 튜닝이나 적응형 후처리로 무리 없이 보완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먼저 연구 요약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적외선 작은 객체 탐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UI 유넷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RMDS 모듈을 통해 해상도를 보존하면서도 네트워크 깊이를 늘려 표현력을 키웠습니다. 둘째, ICA 모듈로 전역적 문맥과 지역적 대비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작은 물체의 경계와 대조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사전 학습이 전혀 없이도 셔츠, 신세틱, ATR 그라운드 에어 등 여러 벤치마크에서 기존 소타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UI 유닛은 해상도 손실 없이 없는 깊은 학습과 지능형 어텐션 브릿지 두 축을 결합해 작은 적외선 목표를 안정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연구의 의의를 먼저 정리하자면 UI 유넷이 적외선 작은 객체 탐지 분야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딥러닝 백본 없이도 강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실제 응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량화입니다. 모델 파라미터와 연산량을 더 줄여서 드론 탑재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실시간 동작하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중 소스 융합입니다. 가시광, 적외선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낮에는 가시광, 밤에는 IR이 강점을 발휘하도록 비전 IR 퓨전 기반 탐지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확장입니다. 해상, 사막,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추가 파인튜닝, 메타러닝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을 도입으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